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투자 철학을 이야기 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평소 같지 않고 제가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정기 세미나가 있는 날이다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매달 월 후반에 정기 세미나를 가지는데요. 제 카페에서는 이제 공지를 통해 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유튜브 영상에서는 제가 아마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제가 일정이 잡히고,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면 좀 더 편안하게 오프 세미나를 이야기를 드릴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한번 제가 차후에 한번 안내를 드리고, 유튜브 시청자님들도 오프 세미나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자, 시장이 이제 슬슬 반등하고 있는데, 자, 반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조정이 올 수도 있죠. 주식시장은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또다시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차후에 갑자기 또다시 조정이 온다면요. 자, 분산 투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 이번 6, 7월 조정장에서처럼 또다시 마음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6월, 7월 조정장, 종합주가지수는 2월 말 초부터 해가지고 조정장이었죠. 자, 이 기간 중에 제법 주가지수보다 더 큰, 훨씬 큰, 상상 이상의 하락률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극소수의 집중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예탁원의 홈페이지에 가면요. 보도 자료로 해서 매년 초에 12월 결산법인의 주주 현황이라는 통계 자료를 보도 자료로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 투자자 중 한 종목, 두 종목 해가 쭉 해가지고 10종목 이상 뭐 이렇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요. 그 종목 수마다의 투자자의 그 비율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한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는 41.6%, 두 종목은 18.6%, 세 종목은 10.9%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한두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의 비중이 6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한두 종목. 한 종목을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그냥 심심해서 한 주를 이렇게 편입을 해도 두 종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종목, 두 종목은 거의 몰빵 투자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 60%에 이르는 투자자 비중입니다. 이건 엄청난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쭈루룩 줄 세워 놓고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10분을 뽑으면 그 중에 6분은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세 종목까지도 엄밀히 따지면 몰빵 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세 종목까지 셈을 해보면요. 70%에 이릅니다. 이거 엄청난 비중이라고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그냥 몰빵 투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비율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지긴 했어요. 조금 양호해지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종목 집중 투자한 비율이 70%에 이르렀습니다. 60%니까 좀 많이 낮이긴 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극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께 물어봅니다. 왜 집중 투자를 하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게 되면요.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분산 투자를 하면 정신이 없다. 종목이 여러 개면 신경을 못 쓴다.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신경 쓰기 어렵다, 뭐 정신없다,
그 이유가 아니고 대박 내기 어렵기 때문에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라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중 투자한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난 후에야 집중 투자가 만드는 리스크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 왜? 현실에서 개인 투자자가 집중 투자를 했을 때 왜 큰 낭패를 보게 될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집중 투자한 그 종목이 정말 대박 주고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상 중간에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 향후에 10배, 100배 확실하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주가가 부침이 있게 되면요, 뭐 중간에 고점 대비 한 20-30% 빠졌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 심리가 붕괴되면서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이런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 종목을 끝까지 들고 와서 큰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100분 중에 1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분들은 가끔 뭐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뭐 2007년 중순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에 근무하는 어떤 분이 자사주를 꿋꿋이 들고 있어서 엄청난 투자 성과를 냈다라는 것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요. 2011년, 12년 당시에는 이건 좀 재미있는 사연일 것 같아요. 소녀시대 광팬이었던 어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의 주식을 매수했는데 그게 뭐 10배 뭐 이렇게 올라가서 엄청난 수익률을 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기도 하면서 이슈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투자자는 100명 중에 1분에 불과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결국 주가가 올라갈 때 견디지 못하고 매도하였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설 때는 눈치만 보다가요, 한참 많이 올라간 다음에 추격 매수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또 한 번 조정이 올 때가 돼요.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손절하면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많이 올라간 다음에 매수하면 또 그때부터 조정받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미래에 엄청난 수익을 주는 종목을 잡았다 하더라도 수익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대부분은 근거가 없는 정보로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위 카더라 하는 정보로, 카더라 통신 이란 말을 많이 쓰죠. 카더라라는 정보로 해서 매수한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소위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증권사에 다니는 지인에게 물어서 정보를 얻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정보가 미확인된 정보이다 보니까 정보 자체의 퀄리티도 확신할 수 없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를 가진 역정보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야 되는 투자자가 시장에다가 뭐 좋은 소식을 흘려서 자기가 팔기 용이하게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워낙에 이제 포장이 잘 돼 있는 정보다 보니까 투자금의 모두를 이러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큰 투자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집중 투자가 진행되는 시기가 고점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 군중 심리, 사람의 심리에서는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야지만 매수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뭐 주가가 바닥을 이렇게 찍더라도 이 종목의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 있지 않으면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충분히 오른 후에 그때서야 투자를 감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벌써 한 두세 배 올랐지만 혹은 10배 올랐지만 난 소박하게 뭐 한 50% 아니면은 더블만 먹고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해서 뒤늦게 뛰어 들어가는 경우 고점대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상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저점대에서 샀다고 하더라도요.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추가 매수 확신이 더 서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를 계속 감행하게 됩니다. 결국 주가가 꺾이게 되면서부터는 손실이 발생하고 그때부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면서 이미 모든 투자금이 고점대에서 매수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손실과 함께 순식간에 엄청난 손실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점을 본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보다 더 과감한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차후에 증시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아마 대부분이 한 종목에서 세 종목만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너무 적습니다. 5종목 이상으로 분산하시기를 그래야만 개인 투자자가 살기 때문에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보게 되면요. 증권가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 뭐 매매 잘한다 하는 이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잘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해요. 그런 이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추적해 보면요. 매매를 잘 해왔는데 어떤 한 종목에 몰빵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모든 투자금, 지금까지의 모든 수익을 다 날렸다라는 이야기가 꼭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잘한다는 이들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종목 이상으로 분산 투자하게 되면요. 생존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5종목 중에 한 종목이 상장 폐지되거나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종목처럼 극단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요. 전체 수익률에서는 20% 정도의 손실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면은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종목을 이런 상황에 투자를 했다? 또는 상장 폐지의 운명을 맞는 종목에 투자했다? 그럴 경우에는 모든 투자금을 날리고 다시 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5종목 이상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5종목을 딱 맞추신 분들이 계신데 실제 제 지인들한테는 10종목 이상으로 분산하라고 최소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목수를 너무 늘리면 그냥 뭐 주가지수 투자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수를 늘려갔는데 정해진 규칙대로 종목을 담게 되면요. 포트폴리오 자체에 스타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스타일 투자 전략이라고 해요. 이 스타일 투자 전략은 분산 투자의 궁극적인 투자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떤 스타일대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게 되면 전체 수익률의 뭐 움직임이라든가 플럭테이션 이런 모습들이 그 스타일에 맞는 수익률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저희 증시 토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저희 증시 토크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함께 매일 저희 증시 토크와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미나가 있다 보니까 좀 오후가 좀 정신없이 바쁠 것 같습니다. 자, 힘차게 오늘 세미나 잘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